한통영 방송 26년 6월 16일 방송. 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하며 당대표 버티기 들어갔다. 근데 버티기는 성공할 것 같아요, 느낌에. 내년 8월까지랍니다. 예, 한동훈, 장동혁 공소 취소 이재명과 닮았다. 자기 방탄을 위해서 공소 취소 이재명과 닮았다. 이제는 명청 갈등이 아니라 뭐 명청 전쟁이라고 이 언론에서 이거 쓰는 걸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 언론에서는 이미 이제 명청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전쟁이라고. 정청래 당주인은 당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통령은 간섭하지 마라. 왜 당의 일에 간섭하냐? 이렇게 들립니다. 음, 뜬금없이 갑자기 당주인은 당원이다. 뭐 당대표도 아니다. 당원이다. 그럼 뭐예요? 더군다나 당대표가 아니면 더군다나 대통령은 아니십니다 하고 그 장동혁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예, 합법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본인이 스스로 뭐 책임지고 물러서는 게 이게 순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안 한다고 버티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게 양복 입고 가고 메가폰 쥐고 중재를 하는 게 심판을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 그 뭐야 부정선거라고 하는 뭐 부실선거라고 외치는 어쨌든 이 시민들과 이 체육단체들 중재를 섰는데 결국은 이제 심판을 보느라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메가폰 갖고 했으나 중재에 실패했다. 과거에는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여기 보이시죠?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재선거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당당하게 그냥 양복 차림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얼굴에 철판 깐 거죠. 예. 근데 자꾸 이게 무슨 뭐 민주주의의 성지 참 정치인들은 참 이게 나쁜 버릇이 있는 게 잠깐 뭐만 있으면은 여기가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거야. 뭐 광주 가면 또 광주 5.18 탑? 그게 또 민주주의의 성지고 그다음에 뭐야 그 4.19 탑에 가면 또 4.19가 또 민주주의의 성지고 웬 놈의 성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관 갖다 붙이기는 여기저기 갖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벗어나야 한국의 정치가 선진화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재선거 소청을 했지만 목표는 뭐냐? 전국 재선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내뿐만이 아니라 이걸 몰라서 장동혁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장동혁도 왜 판사 출신이니까 왜 법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뭐 6군데를 이렇게 찍어서 하고 근데 왜 교육감은 왜 선거에 포함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경비를 갖다가 따지면 한 1조 정도 든다고 그래요. 정도. 선거 비용이. 그럼 재선거를 하면 이제 1조를 더 들여서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세게 우겨놔야 그래야 자기 당대표 자리가 방탄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동혁이 버티는 이유가 이 세 가지인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기가 해결하고 해결하겠다. 근데 당원파 지도부로 지금 결속되어 있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크로스 되고 골든 크로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44, 민주당이 38. 요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헛발질 때문에 이거 국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청래 박튀기게 싸우고 저건 이 헛발질 때문에 이게 어부지리로 올라간 거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중앙일보 그 유튜브에 나와갖고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쉽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더 올라갈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올라갔으니까 내 세상이다? 장동혁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민심을 호도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금방 다시 보수 재건에 대한 희망을 우리 국민들께서 거두들이실 것이다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내용이 지금 민주당이 그 정도로 헛발질을 치면 이게 44가 아니라 64가 돼야 된다는 거지. 44가 아니라 이게
64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장동혁 때문에 지금 44라는 거지. 이게 더 올라갈 건데, 급등할 건데, 장동혁 때문에 4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동훈의 이 말을 갖다가 들으면서 여기 숨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숨은 내용은 뭐겠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 뭐예요? 수치는 더 올라갈 거다. 44가 아니라 64가 돼야 된다. 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해석은 뭐죠? 바로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민심을 호도한 식으로 정치하면 금방 다시 보수 재건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게 보수 재건, 보수 재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야? 장동혁이 그 보수 재건을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한 그 엑스맨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또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번 기회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재건이 되면 아니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쓸 자리가 없겠죠. 하지만 장동혁은 뭐예요? 이재명과 정청래가 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장동혁의 그런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장동혁이 깜빵 가는 일은 없다. 이재명과 뭐야, 정청래를 구해준 게 10번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번 똑같은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트지게 싸우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장동혁이 불현듯 나타나갖고 방탄하면서 뭐예요? 보수에 대한 회의를 다시 갖고 온다. 이놈의 국힘은 정말 쓰레기구나. 다시 모였던 결집했던 게 흩어진다. 한동훈은 그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가 재건에 대한 희망을 아이고 이 국힘이 뭘 하겠어. 기대를 건 내가 바보지 하고 다시 흩어진다는 거죠. 강동혁은 이제 그걸 노린 거죠. 예. 왜 보수가 재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재건이 되면 구가 쓸 자리가 없잖아요. 윤호개인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이 보수라는 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보수는 뭡니까? 중도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도 보수. 한동훈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한통령 채널의 정체성은 뭐냐? 중도 보수다.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하고 코드가 맞죠? 한동훈이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으로서 그런 뭐 법을 발의하고 활약을 해서 뭐 또 투쟁을 해서 그 이재명의 뭐 공소 취소 그것도 막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점점 한동훈한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그냥 하는 척 지금 뭐 시동도 걸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세요. 한동훈 의원실 몰래 찾는 당권파 의원들. 여기 있잖아요. 1022호가 한동훈 이 같은 층에 뭐 배현진도 있고 친한계 뭐 고동진 뭐 기타 등등 같은 층에 친한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국민의힘 내 거리뒀던 분들 연락이 와서 대화했다. 선거 기간 때도 연락와 조언해줬다. 이렇게 중앙일보 유튜브에 나와갖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고 친한계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런 분까지 찾아왔네? 하는 당권파로 알려진 분들이 한동훈 의원실을 찾아왔다. 서로 스킨십 만들어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왜 당권파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을 갖다가 극비리에 이렇게 접촉할까요?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제 2028년 4월입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총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역구에 나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몰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자기 손을 갖다 딱 들고 정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연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동훈이 호소를 하면 표가 모일까요? 아니면 장동혁이 그 의원 선거유세장 가고 연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면 몰표가 모일까요? 어느 쪽의 표가 모일까요? 아니 이번에 증명을 해줬잖아요. 무소속으로 됐던 거 증명해줬잖아요. 당 소속이 없어도 인물, 한동훈이라는 세 글자 그 인물 때문에 몰표가 나와갖고 당선이 되죠. 그것도 뭐예요? 전재수가 12년을 국회의원 그 좌파 지역에서 좌파 우세, 민주 우세 지역에서 그거를 갖다가 뒤집고서 2달 만에 맨발로 뛰어갖고 뒤집고서 완전히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명을 해보인 게 한동훈 아닙니까? 완전 제2의 김영삼이죠. 이제는 한동훈이 지지한다 그러면은 당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두고 보세요. 2년 후에 총선 때 한동훈이 가는 데마다 그 국회의원은 저건 이름과 상관없이 어쨌든 당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부터 눈도장을 열심히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눈도장 찍으면 이미 떼진 느질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년 금방 갑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은데 그 의원들이 심지어는 어디부터 오느냐? 당권파. 극우에서도 극우에서도 이 배지가 무서워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국회의원들은 배지로 움직입니다. 자, 한동훈이 또 한 얘기가 또 화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중앙일보 유튜브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저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저렇게 나온다? 일종의 선동 같은 거죠. 그런데다가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저걸 진짜로 전면 재선거가 가능합니까? 정영식 원내대표의 말은 소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고, 그런데 당대표나 대변인의 말은 그거 아니다. 전면 재선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대단히 혼란을 주는 방식이었고, 준비 안 된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시 이건 방탄 아니냐? 방탄하느라고 지금 전국재선거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속보이게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참정권을 지켜야 되는 이 순수한 2030에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장동이 뛰어들어갖고 정치판으로다가 완전히 흙탕물 튀겨놓고 그걸 갖다가 자기 방탄의 도구로 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 얘기는 이거 뭐 공소 취소하는 이거 이재명이나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죠. 이재명하고 장동혁은 코드가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감옥 갈 일은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박상수 변호사가 SNS에 올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종이신문이 나오잖아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지만 이게 종이신문이잖아요. 종이신문을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냥. 음. 그래서 현재 원내대표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그 국힘의 구성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금 이제 의원이 이제 110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좀 늘어나갔고 자, 영남권 주류가 있는데 한 30여 명, TK 의원 주축으로 한 30여 명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윤재옥, 송원석, 추경호다. 이게 이제 영남권 주류. 그럼 영남권 주류의 특성은 뭐냐? 느슨한 이익단체고 공유집단 성격. 제가 그랬죠. 이게 철밥통 세력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입장은 뭐야? 장동혁으로는 더 안 되나? 한도 거부감이 있다. 한동훈도 싫다는 거야. 왜 한동훈 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워낙 이 공명정대하고 맑기 때문에 한동훈이 되는 순간에 자기네들 다 잘려나갈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 선관위 특검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 그다음에 이제 당권파가 있는데 한 10명 된다는 거예요. 당권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해갖고. 여긴 뭐요? 정의용, 박준태, 김민수. 이 박준태는 항상 쫓아다녀요. 이번에 그 메가폰 들고 잠실 갔을 때도 뒤에 박준태 서 있고, 뭐, 잠깐 졸졸졸 쫓아내는 게 박준태예요. 예. 그리고 뭐 비서실장인가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인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참 그 이 젊은 친구인데 항상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늙은이처럼 정치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특성이 뭐냐? 원외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높은 응집력, 자기네들도 이제 똘똘 뭉쳐야 사니까. 그래서 이제 당권파 10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선 선방 내려올 이유가 없다. 우리 선방한 거 아니냐? 왜 장동혁이 내려오느냐? 올림픽공원 참정권 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한계 해갖고 한 20여 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는 의원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현진, 한지아, 우재준 이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 한동훈 당선 후에 높아진 개파 결속력이다. 자, 의원이 된 다음에 똘똘 뭉치고 있다. 복당 급할 거 없다. 장동혁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스탠스고 이제 대안과 미래 이건 25명입니다. 개혁파, 중립, 일부 친한계 해갖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권, 권영진, 조은희 지금 이렇게 대안과 미래 옅은 개파색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우호적이다. 저는 패배한 것이다. 장동혁 즉각 사퇴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영남주류가 제일 많네요. 30여 명. 네. 그다음에 당권파는 10명, 친한계 20명, 대한가밀에 25명. 그래도 이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친한계가 꽤 영향력이 있어. 그래도 20명 실질적으로 결속력이 있어. 사실 대한가밀에 결속력 별로 없잖아요. 뭐 영남주류권 이건 뭐 언더 뭐 찌윤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그래도 이게 좀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분석을 한 거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의 전쟁이다. 그래갖고 명청 이제는 전쟁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일 지금 김민석이 정청래를 공격하고 정청래 쪽에서는 연일 또 이재명 쪽을 공격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에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물러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재명 쪽이고 정청래 쪽은 지금 뭐예요? 아니 선거에 그러면 왜 이게 잘못된 왜 서울시장을 넘겨주고 왜 그걸 넘겨주게 됐는데 대구시장을 왜 넘겨줬는데 그건 뭐야? 조작 기소 문제. 그것 때문이다. 그다음에 김민석이 뜬금없이 갑자기 선거 중에 무슨 당권 도적하겠다, 어쩌겠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대구 뒤집어진 게 원래 김부겸이 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갑자기 이게 조사기조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경제 문제로는 김부겸이 완성을 했는데 대구에서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 문제로 그러면 이재명이 풀려나는 거야? 결국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승래 사무총장의 분석이 맞는 거죠, 그거는. 대구시장 뒤집은 거는 절대적으로 이재명의 조작 기소, 특검 통과시키겠다. 뭐 그겁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연일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 사퇴 및 연임 불출마 촉구를 갖다 서명 운동을 갖다 제명인의 마을에서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언론에서 그냥 딴지일보는 오너가 누구라고 그랬죠? 딴지일보는 털보가 오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공장 그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청래 연임 출마 촉구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도 이재명 지지자들과 정청래 지지자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제 그룹으로 붙었다. 뭐 간신히 옆에 들고거린다. 당이 왜 대통령 통제를 받냐?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은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윤석열 왜 당무에 개입하냐 어쩌고 저쩌고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뭐 이재명이 암만 대통령이지만 당무에 가입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쟁이 볼만하다.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정청래가 살아남을 것 같다. 자, 오늘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입니다. 8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 8월 17일 정기 전국당원대회가 차질 없이 잘 개최되도록 안정적인 당내에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이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정청래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략된 언어가 정청래에게 요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갖고 지금 뭐 연일 그 이재명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성공은 아니다, 뭐 이게 할 곳을 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말은 뭐예요? 장애주의는 영원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중하시옵소서. 이걸로 끝났다. 이제 이재명이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과연 어떤 난리가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